저는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는 38살 기혼 남자예요. 아내는 저보다 15살 어린 23살이고 저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첫눈에 반해 6개월 정도 교제하고 결혼했어요. 아내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되신 장모님이 혼자서 아내를 키우셨다고 해요.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보다 6살 위이신데 너무나 동안이셨어요. 게다가 미용실을 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패셔너블했어요. 아내의 미모는 장모님께 그대로 물려받았더라고요. 아내와 나이 차이가 워낙 제가 많이 나는 데다가 장모님이 아내를 21살에 낳으셨으니 뭐 말 다 했죠. 장모님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인지 처음부터 저를 어려워하셨어요. 처음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저와 이야기 나누시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딸을 잘 맡긴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홀어머님이시고 제가 정말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내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입덧이 오래 갔습니다. 아내는 입덧이 초기부터 무척이나 심했고 후각도 너무나 예민해져서 남들이 맡지 못하는 냄새까지 다 맡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아내가 워낙 냄새에 민감해서 아내 곁에 가려면 하루에 샤워를 몇 번이나 해야 했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유산기가 있어서 임신 기간 내내 잠자리도 갖지 못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바로 임신을 했고 신혼 기간에 즐기지 못했던 저는 정말이지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은 입덧 때문에 잘 먹지 못하는 아내가 걱정되셨는지 가게 문을 닫고 저희 집으로 자주 오셨고 아내의 출산이 다가올 때쯤부터는 저희 집에서 지내셨어요. 장모님은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신 분이라 뭐든지 뚝딱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저희 집 살림까지 해주시고 사위까지 챙겨주시는 장모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드디어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고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가고 며칠 뒤에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아내는 산후조리원에서 3주 정도 지냈는데 어쩌다 제가 기침이 나서 산후조리원 출입을 못하게 됐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장모님은 왜 김서방 집으로 왔냐고 했고 저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들어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왜 술 드시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은 이제 손주도 태어나고 할머니가 됐더니 그동안 아내를 홀로 키운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한잔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모님께 함께 하자고 했어요. 장모님은 저를 보시며 우리 사위 이제 아빠 됐으니까 우리 축하주라도 해야지 하시며 안주를 뚝딱 만들어 주셨어요. 장모님은 아내와는 다르게 풍만한 몸매의 소유자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아직도 이렇게 이쁘고 젊은데 혼자 계신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사위는 아빠 되고 나는 할머니가 됐다면서 자기들 친구들 중에는 제일 일찍 할머니가 됐다고 한바탕 웃으셨어요. 솔직히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때는 다정한 누님처럼 느껴졌어요. 장모님이 워낙에 호탕한 성격이신데다가 말도 잘하시고 정말 누나 같더라고요.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장모님이 이서방 한 잔 받으라며 몸을 기울이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의 블라우스 상단이 살짝 벌어져 있더라고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색 속옷이 살짝 보였고 장모님의 가슴골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의식하셨는지 웃으면서 우리 사이가 참 귀여운 데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들킨 것 같아서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장모님은 혹시 자네 그동안 많이 굶었나? 라고 물으셨고 저는 솔직히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딴짓은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제게 그래 우리 사위 고맙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모님은 평소에 외롭지 않냐고 물었어요. 장모님이 왜 안 외롭겠냐고 홀로 딸 키우면서 많이 외로웠고 다가오는 남자도 많았는데 다 하나같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긴긴 밤 외롭고 힘든 건 자기 따라갈 사람 없을 거라고 여지껏 참고 인내하고 살아왔다고 자기는 몸에서 사리가 엄청 나올 거라며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모님이 안쓰러워서 전 장모님 손을 잡아드렸어요. 장모님은 갑자기 울컥하셨는지 펑펑 우셨고 저는 장모님을 안아드렸어요. 제게 안겨 흐느끼는 장모님이 여자로 느껴졌고 우리 사이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제 손으로 닦아드렸어요. 장모님은 저를 지그시 쳐다보셨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뵈니 심장이 저도 모르게 뛰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손을 당기셨고 제 귓가에 다가오시더니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괜찮다고 속삭이셨어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만리장성을 쌓았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에는 저 혼자였고 식욕을 돋구는 냄새에 이끌려 부엌으로 나가보니 장모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차리고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더니 방긋 웃으시며 서방님이 일어나셨어요. 이리 와서 식사하세요. 라고 존댓말을 하셨어요.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우리 둘뿐인데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아내가 조리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좋은 시간을 수시로 가졌고 장모님은 정말 행복해 하시며 우리 서방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장모님이 매력에 저는 자꾸만 빠져들고야 말았어요. 정말이지 너무나 잘 맞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돌아온 아내와 아이는 사랑스러운 내 가족이었지만 장모님도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가족이 된 것만 같았어요. 졸지에 저는 이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요. 언제까지 장모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속궁합이 너무 좋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